내 서랍에 파일을 몰래 넣은 그놈. 경찰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꺾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와 서류를 다루는 삶.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변했다. 나는 결코 배신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 그놈, 민준이가 내 사무실 서랍에 뭔가를 넣는 걸 봤다. CCTV 영상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파일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회사 기밀, 아니 그보다 더한 것, 뇌물수수 증거, 내 이름으로 된 가짜 계좌 내역.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거다. 왜? 우리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난 이유를 숨기기 위해. 나는 10년간 그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대학 때부터 사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내가 더 안정적인 직장을 택한 건 그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였다. 매달 그의 실패한 투자에 돈을 보태고 밤늦게까지 그의 서류를 정리해주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 병원비까지 내가 댔다.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걸 알았을 때 나는 침묵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이었으니까. 참아야 해. 가족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속였다. 출산 후 그는 더 대담해졌다. 회사에서 내 상사와 짜고 나를 압박했다. 너는 집에서 애나 봐. 내가 돈 벌 테니까. 하지만 그의 사업은 여전히 적자였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야근을 줄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를 비아냥거렸다.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회사에서 버티냐? 운이 좋았지. 그 말들이 가슴에 쌓였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파일,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거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내가 그걸 알았을 때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냉정이 먼저 왔다. 이제 끝이야. 나는 생각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먼저 그 파일을 분석했다. 내 컴퓨터에 숨겨진 폴더에서 그의 이메일 기록을 해킹했다. 아니, 해킹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의 비밀번호는 항상 내 생일이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가 내 상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 그 파일은 나를 끌어들이려는 미끼였다. 나는 조용히 복사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을 추적했다. GPS 앱으로 그가 그 여자와 만나는 장소를 알았다. 홍대 근처 카페. 나는 그곳으로 갔다. 문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년이 걸려들면 모든 게 끝나. 재산은 우리 거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모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나서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의 차에 몰래 GPS를 붙였다. 그는 모를 테지. 항상 나를 과소평가했으니까. 회사에 도착해 서랍을 열어보니 파일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대신 내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파일 확인 부탁드려요. 상사는 의심 없이 서랍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녹음을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상사가 소리쳤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누가 넣었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다. 상사는 당황해하며 민준이를 불렀다. 그놈이 사무실로 들어올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어떻게 그는 더듬거렸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경찰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무너뜨릴 거야.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나는 준비한 USB를 꽂았다. 화면에 그의 이메일, 횡령 증거, 발암 증거가 떴다. 이건 당신들이 한 짓이잖아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내가 조작한 거지.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상사는 땀을 흘리며 전화를 걸었다. 경찰 불러.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외쳤다. 드디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안고 앉아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왜 일어났을까? 나는 너무 오래 참았다. 그의 모욕, 배신, 조종. 이제 나는 자유로워질 거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며 눈물이 흘렀다. 아니, 후회는 없었다. 다만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맴돌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이가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너,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어?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개월간 쌓인 증거를 떠올렸다. 민준이가 바람피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다. 처음엔 의심만 했지만 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봤다.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 그 여자, 지은이라는 애 회사 후배였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참았다. 아이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참는 게 습관이 되면서 내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이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집에서 술에 취해 돌아와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햄 라고 소리쳤다. 그의 어머니도 가세했다. 며느리가 그렇게 무능해서야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매번 고개 숙였다. 네, 어머님.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그 파일 사건 후 모든 게 변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민준이는 구치소에 갇혔고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남편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나요? 형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제가 먼저 알아챘어요. 증언 중 그의 배신을 하나씩 털어놨다. 바람, 횡령, 모욕. 말할수록 가슴이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고 울었다. 엄마가 미안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다. 그 미소가 나를 일으켰다. 이제 나는 새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가 충분해요. 재산 분할, 양육권 다 당신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민준이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이년아, 내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 그녀는 소리쳤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망친 거예요. 문을 닫고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회사에서도 변화가 왔다.
상사가 사임하고 내가 승진 제안을 받았다. 너의 공로야 새 상사가 말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이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밤늦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너는 강해,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용서해줘. 나는 그걸 찢었다. 용서는 없어.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을 거다. 친구, 가족, 자유. 그게 그의 대가야. 나는 아이와 함께 새 아파트를 구했다. 서울 변두리, 작지만 따뜻한 곳,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자유로워. 하지만 가끔 밤에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그의 모욕적인 말들, 배신의 순간들. 그럴 때마다 나는 일기를 썼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 글들이 나를 치유했다. 어느 날 지은이를 만났다. 우연히 거리에서. 그녀는 고개 숙였다. 미안해요, 언니. 나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녀도 대가를 치를 테지. 소문이 돌았으니까. 이제 나의 복수는 완성됐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나는 그냥 나답게 살기로 했다. 그게 가장 큰 승리. 새 삶이 시작됐지만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출근하며 민준이의 얼굴이 스쳤다.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우리는 대학 때 만났다. 그때 그는 밝고 야심차 보였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의 말에 빠졌다. 결혼 후 그의 사업이 실패하자 나는 지탱했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그는 변했다. 성공의 압박에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바람은 그 결과였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가족을 지켜야 해. 그 생각이 나를 올가매었다. 파일 사건 후 소송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민준이를 봤다. 수척한 모습. 미안해.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판사는 내 증거를 인정했다. 피고는 유죄.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아니,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상실의 슬픔. 10년의 세월이 무너진 거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말했다. 아빠는 멀리 가셨어. 아이는 울었다. 왜?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엄마가 지킬게. 나는 안아줬다. 시어머니는 다시 찾아왔다.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그녀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에요.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녀는 떠났다. 아마 후회할 테지. 회사에서 나는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 동료들이 칭찬했다. 너 정말 강해. 그 말들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밤에 혼자일 때 외로움이 밀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일기를 쓰며 과거를 돌아봤다. 민준이의 첫 배신. 결혼 3년 차, 그의 늦은 귀가. 회사 일이야.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면서도 믿었다. 그 후 모욕이 시작됐다. 너는 나보다 못해. 그의 말들이 쌓여 내 자신을 의심하게 됐다. 파일을 발견한 그날 모든 게 폭발했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컴퓨터, 은행 기록, 심지어 그의 친구와의 대화까지. 그녀를 없애야 해. 그의 메시지. 그걸 본 순간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변했다. 내가 먼저 끝낼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상사에게 털어놨다. 이게 당신들 짓이죠.
상사는 부정했지만 증거 앞에 무너졌다. 이제 그들도 대가를 치른다. 민준이는 징역 5년. 상사는 해고. 지은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는 공허했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 앉아 바람을 느꼈다. 엄마, 행복해? 아이의 질문. 응, 이제 진짜야.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게 필요했을까? 그 의문이 남았다. 삶은 계속된다. 나는 새 사랑을 찾지 않았다. 대신 나 자신을 찾았다. 요가 클래스, 책 읽기, 친구 모임. 그게 나의 치유였다. 가끔 민준이의 편지가 왔다. 용서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내 몫이 아니야? 그는 자신의 지옥에서 살 테지. 그게 그의 벌.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새 직장으로 옮겼다. 더 큰 회사, 더 나은 대우. 너의 경험이 빛을 발할 거야. 면접관이 말했다. 나는 고개 끄덕였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집에서는 아이와의 시간이 소중해졌다. 엄마, 오늘 뭐 할까? 아이의 미소가 내 에너지였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민준이가 나타났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왜 아직도? 심리상담을 받았다. 예요. 천천히 극복하세요. 상담사의 말. 나는 노력했다. 일기를 쓰고 명상하고. 과거를 돌아보니 내 실수도 보였다.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자존감이 낮아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나는 안정된 가족을 꿈꿨다. 그게 나를 망쳤다. 민준이는 그 약점을 이용했다. 너 없인 못 살아. 그의 달콤한 말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해. 소송이 끝나고 재산을 받았다. 작은 집을 샀다. 여기서 새 시작이야. 이사날. 친구들이 도왔다. 너 정말 멋져. 그들의 응원이 고마웠다. 밤에 창밖을 보며 서울의 불빛을 봤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외로움을 동반했다. 데이트 앱을 켜봤지만 닫았다. 아직 아니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문해 줄래? 그녀의 메시지. 나는 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며느리야. 그녀의 후회. 아들 때문에. 나는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용서가 아니었다. 그냥 인간적인 연민.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모두가 아픈 애. 민준이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계속 보냈다. 나 바뀌게.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지은이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소문으로 들었다. 그년도 후회할 거야.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 삶에 집중했다. 새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축하해. 동료 파티.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안녕. 나는 준호야. 그의 미소.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천천히. 과거의 교훈.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상처는 희미해졌고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가끔 서랍을 열 때마다 그 파일이 떠올랐다. 그날이 내 인생을 바꿨지. 그게 나의 전환점이었다. 1년이 지났다. 이제 민준이는 출소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올까? 문을 잠그고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편지가 왔다. 만나자 나는 무시했다. 끝났어. 아이는 자랐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그 질문에 대답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아이는 이해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다. 나는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부장님이 그 호칭이 낯설지만 뿌듯했다. 과거에 내가 상상 못할 일, 상담을 계속 받았다. 이제 괜찮아요. 상담사의 말, 나는 웃었다. 네, 덕분에. 하지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민준이의 모욕.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들이 에코처럼 울렸다. 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책을 읽었다. 심리학, 자존감. 나는 가치 있어. 매일 아침 거울에 대고 말했다. 친구 모임에서 웃었다. 너 변했어. 더 밝아. 그들의 말이 맞아. 나는 변했다. 배신으로 인해 시어머니를 가끔 방문했다. 그녀는 약해졌다. 고마워. 그녀의 말, 우리는 화해했다. 아니, 이해했다. 민준이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소문으로 들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자업자득. 나는 생각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갔다. 이제 나의 삶은 안정됐다. 새 연인을 만났다. 준호. 천천히 가자. 우리는 데이트했다. 그의 따뜻함이 좋았다. 너의 과거, 이해해. 그의 말, 눈물이 났다. 고마워. 바이도 그를 좋아했다. 아저씨 좋다. 그 미소. 가족이 다시 생기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조심했다. 다시 배신당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 삶은 그렇게 흘렀다. 행복과 평화. 하지만 가끔 밤에 민준이를 생각했다. 그는 후회할까? 그 질문. 아마 그럴 테지. 그게 그의 벌. 민준이가 나타난 건 예상치 못한 날이었다. 회사 앞에서. 얘기 좀 해.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나는 멈췄다. 할 말 없어. 하지만 그는 매달렸다. 미안해. 정말.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아팠다. 왜 이제야? 나는 물었다. 그는 털어놨다. 교도소에서 깨달았어. 내가 소중했어. 하지만 늦었다. 가. 나는 돌아섰다. 그날 밤 준호에게 말했다. 과거가 왔어. 그는 안아줬다. 괜찮아. 그의 위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 정말 끝. 이혼은 완료됐고 나는 새 이름을 생각했다. 아니, 그대로 살기로. 내 이름으로. 아이와 준호와 함께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행복해. 아이의 말, 나도 그랬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다. 민준이는 사라졌다. 아마 새 삶을 찾았을 테지. 하지만 나와 상관없어.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고마웠어요. 나는 속삭였다.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다. 삶은 계속된다. 나는 강해졌다. 배신으로 인해 그 파일이 내 인생을 구했다. 만약 그날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나는 여기, 지금 행복하다. 새로운 시작. 준호와 결혼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 사랑해. 그의 맹세. 아이는 꽃을 뿌렸다. 엄마, 축하해.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행복의 눈물. 과거의 민준이는 멀어졌다. 가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재기했다. 작은 사업. 좋아, 나는 생각했다. 원망은 없어. 그냥 지나간 사람. 회사에서 나는 리더가 됐다. 너의 이야기, 영감이야 후배들의 말, 나는 웃었다. 참아, 그리고 싸워 그 조언. 내 경험에서 나온. 밤에 일기를 썼다. 나는 살아남았어. 더 강해졌어. 그 글들이 책이 됐다. 출판 제안. 당신의 이야기,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편집자의 말, 나는 받아들였다. 책 제목, 서랍 속 배신.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참는 게 항상 답은 아니에요. 그 말들이 공명했다. 많은 여성이 연락 왔다. 고마워요. 그들의 이야기. 나도 치유됐다. 준호와 아이와 함께 새 집에서. 이게 가족이야. 매일 감사했다. 삶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가끔 그 파일을 떠올렸다. 그게 시작이었지. 이제 끝났다. 아니, 새 시작. 책이 성공하며 삶이 변했다. 강연 요청. 당신의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갔다. 무대에서 말했다. 배신당했을 때 침묵하지 마세요. 박수. 그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집에서 준호가 기다렸다. 자랑스러워 그의 키스. 아이는 자랐다. 엄마처럼 되게 그 말에 웃었다. 민준이는 책을 읽었을까? 모르겠지만 상관없어. 그의 삶은 그의 것, 지은이도 마찬가지. 나는 내 길을 갔다. 상처는 흉터가 됐다. 강함의 증거. 왜 나였을까? 그 질문은 사라졌다. 대신 이제 뭐 할까? 미래를 봤다. 새 프로젝트, 새 꿈, 삶은 그렇게 흘렀다. 수년 후 아이는 대학생이 됐다. 엄마, 고마워. 졸업식에서 준호와 함께 박수 쳤다. 우리 가족 그 순간 완벽했다. 과거의 아픔은 이야기로 남았다. 책 속에 사람들은 물었다. 후회 안 해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 그게 나를 만들었어. 민준이는 늙었다. 우연히 만났다. 잘 지내. 그의 말, 응이 나는 미소 지었다. 용서. 아니, 무관심. 그게 최고의 복수. 결국 삶은 선택이다. 나는 선택했다. 참지 않고 싸우는 걸 그 파일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제 당신은 침묵할 건가? 아니면 일어설 건가? 그 질문이 남는다.